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커뮤니티의 한 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실제 사연입니다. 관련된 모든 분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일부 세부사항은 변경되었지만 그 감정의 본질, 고통,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그대로 담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이런 사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제 밤을 괴롭히는 이미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는 욕정이나 불타는 열정의 장면이 아니에요. 훨씬 더 조용하고 바로 그 때문에 무한히 더 파괴적인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그 일이 있고는 뒤에 찾아온 침묵의 이미지입니다. 내 옆에서 잠든 그녀의 숨소리, 내 침대에, 내 세상 속에 들어온 낯선 몸, 그리고 방암의 어두운 거울을 비친 제 자신의 모습. 거기에는 배신아가 아니라 완전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집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가구와 웃는 가족사진이 걸린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제 결혼 생활에 감정적인 건축물 안으로요. 제가 빈 화병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화병은 아름답고 값비싸고 선만 위에 놓인 곳을 보는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다면 그 아름다움은 차갑고 그 기능은 공허합니다. 제가 바로 그 화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은 그 선반이었죠. 우리 문화는 조화와 이미지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기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모든 시어머니라 꿈꾸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일찍 일어나 민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집안의 세정을 관리하고 시어머니가 제 음식에 대해 은근한 비판을 할 때에도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충성과 안정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였습니다. 제가 수년간 공부하고 완벽하게 수행해온 역할 같죠. 문제는 사회의 박수갈치가 당신의 유일한 인정의 원천이 될 때 당신 자신의 마음속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의 미그 뒤에는 어두운 방이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아내 뒤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욕망을 담아 자신을 만져준 견제인지 쇼핑 목록이 아니라 그녀의 꿈에 대해 물어본 게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제가 겪고 있던 것은 일부 심리학자들이 관계적 인화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방어기제입니다. 아내, 엄마, 며느리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와 욕구로부터 너무나 단절되어 자기 자신을 산증으로 보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저는 나는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아내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쳤다고 느끼지 않고 집은 정돈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갈망과 두려움, 열정을 가진 인간이기를 멈추고 하나의 기능이 되었습니다. 대상. 가족 시스템이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 제 몸은 걷기 있었지만 제 영혼을 체크아웃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민준 씨의 아내라는 아바타를 보았습니다. 저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결혼의 신호가 싸움, 소리침, 문을 쾅 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가장 무서웠던 발견은 진짜 위험이 갈등이 아니라 갈등이 완전한 부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평화로웠습니다. 평온의 오아시스였죠. 하지만 그것은 반쪽의 평화가 아니라 공동묘지의 평화였습니다. 그것은 세련된 무관심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악독하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며 맞서 싸우기라도 쉬웠을 겁니다. 더 나빴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와 같았습니다. 편안함을 위해 필수적이고 장식의 일부이며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믿을 수 있는 존재. 하지만 아무도 소파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아무도 매일 소파와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삶의 건축물의 일부였습니다. 마찰의 문제는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반대할 만큼 서로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만병적인 보이지 않음은 단지 신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현대입니다. 우리의 뇌는 연결을 위해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 확인, 나는 당신을 본다고 말하는 시선으로부터 박탈될 때 우리의 신경화학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일단은 어떤 신호에 굶주리는 데는 고위험 시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극대 정서적 공유 안상같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도박, 충동구매 혹은 금기난 연애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보일 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는 뭔가를 무엇이든 느끼고 싶어서 너무 많은 절박했기 때문에 강도를 친밀감으로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금지된 아드레날린, 비밀의 도파민 폭발에 제 삶을 마치는 상태보다 더 진짜이고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심장을 재시동하기 위한 전기 충격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나의 이미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저는 가족의 거실벽에 걸린 오래되고 값비싼 그림과 같았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멋진 아내를 뒀어. 그들이 말했죠. 시부모님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변치 않은 기준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단 한 번도 그 그림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벽에서 내려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시간이 만들어낸 작은 균열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캔버스 위에 천천히 쌓여 원래의 색을 흐리게 하는 먼지를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먼락의 먼지, 일상의 먼지, 보이지 않음의 먼지. 저는 거기에 액체에 갇힌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저는 저를 다시 보게 만들고 다시 진짜라고 느끼게 할 유일한 방법은 지진이 나서 그 벽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도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왜 하필 그녀였나? 왜 하필 제 남편의 여동생 지혜였을까요? 그 배신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가족의 재앙으로 만들어버릴 세상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 답은 그녀의 몸이 아니라 제 영혼에 있습니다. 그 끌림은 단순하지 않았고 육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매혹, 그녀의 본질 자체에 대한 사적 같은 끌림이었습니다. 제 진우이 지혜는 저와 정반대일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철제되어 잊었다면 그녀는 자유분방했습니다. 제가 규칙을 따랐다면 그녀는 미소와 함께 규칙을 깼습니다. 제가 눈에 띄지 않게 위해 옷을 입었다면 그녀는 주목받기 위해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변명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고통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질투, 거의 분노에 가까웠고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동경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 모임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롭고 대담하고 자신에게 기대되는 틀에 맞추기를 거부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아마 좋은 아내라면 그들을 쓸지요. 그녀를 경련하긴 대신 저는 마치 불나방이 불꽃에 끌리듯 그 빛이 끌렸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라는 사람이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모든 저 때문이었으니까요. 위대한 심리학자 카울 융은 이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일부이자 그것은 우리가 사회, 가족,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평생 억압해온 모든 자질, 충동, 욕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 관능미, 방안심, 지근성처럼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지혜는 제가 억압해온 모든 그림자의 투자를 스크린이 되었습니다. 전혀 그녀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비춰 보이는 제가 잃어버린 자유와 반항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완벽한 결혼이라는 재단에 빠졌던 제 모든 부분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녀와의 유태적 행위는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녀에게서 그토록 동경하고 증오했던 그 자질들과 합쳐지려는 절박하고 원시적이며 무의식적인 시도였습니다. 그것은 상징적 시기능이었습니다. 제 방 중에 놀리니 웽떨때게 들던 중 이러셨습니다. 내가 너가 될 수 없다면, 너처럼 살 용기가 없다면, 그러면 아마도 아마 또 내가 너를 가지면
널 삼켜버리거나 너희 자부가 조금이라도 내게로 옮겨오지 않을까. 그것은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녀의 영혼을 훔치려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으로 위장된 제 인생에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작은 연습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을 깊이 짜증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없이 매료시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반응을 유발하는 그 사람의 3가지 자질을 마음속으로 나열해 보세요. 두 사람의 대담함인가요? 게으름인가요? 소유착함인가요? 관능매인가요? 이제 완전한 정직함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오늘 시점에 바로 그 자질이 잘못된 것이라고 배웠나요? 사랑받거나 인정받기 위해 당신의 그 부분을 포기하거나 억압해야 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당신을 그토록 자극하는 그 사람, 어쩌면 그저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어 비명을 지르는 당신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울 말입니다. 결국 지혜는 제 여정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도였습니다. 제 마음속 잊혀진 영토를 가리키는 낡고 찢어진 지도. 그녀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묻기를 두려워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키스했을 때 저는 다른 여자를 키스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울에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마주보던 생명력과 용기로 가득 찬 그 반영이 어떻게든 생명을 얻어 저를 구해줄 것이라는 절박한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거울은 간지 빛일 뿐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순 없습니다. 자유는 오직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직 죄책감만을 느껴야 했습니다. 압도적이고 마비시키는 죄책감,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희열이라는 지하의 전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고 활기차다고 느끼는 감각, 그리고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친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일이 단 한순간이라도 유일하게 옳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 그 답은 제 도덕이 아니라 제 생멸하게 있었습니다. 제 뇌가 직접 만들어내고 있던 화학적 칵테일 안에 말입니다. 죄책감은 낮 동안은 제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분은 밤에 저를 깨워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지혜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 다시 만나기 위한 비밀스러운 계획, 이 모든 것이 거의 견딜 수 없는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도 바로 그 긴장 속에서 저는 제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유엄한 욕담의 부작용이 아니라 유엄은 욕담 그 자체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마치 중독자 같았습니다. 저를 파괴하는 약을 hen고하지만 다음 한 모금을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중독자. 저는 죄책감과 희열의 수완에 갇혔고 죄의 내가 바로 그 마약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바로 불확실성 보상회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보상되고 안전한 보상보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보상을 기대할 때 훨씬 더 많은 도파민, 쾌락과 동기부여의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슬그머짐을 생각해 보세요. 흥분은 돈을 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알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습니다. 지혜와의 제 관계는 완벽한 슬롯 마신이었습니다. 비밀,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 내 만남의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을 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결혼 생활이 결국 경제할 수 없는 신경적인 폭풍, 도파민의 호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뇌는 말 그대로 어쩌면 종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날을 안지기 싶습니다. 저는 신의에게 종복이 된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상황이 제 안에 만들어내고 있던 과학적 칵테일의 중독이 되었습니다. 배슐런 약이 되었습니다. 제 마비된 삶의 만성적인 고통에 대한 강력하고 위험한 자가치료제였습니다. 그것은 그 침묵, 그 보이지 않는 내서 탈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는 작은 한 복음, 모든 비밀스러운 만남은 감정의 과다 부형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자유를 주면서도 굴욕적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이유는 제에게서 제가 나의 소울메이트나 윌드란 근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힘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굴욕적이었던 건 제가 다른 사람 남편의 여둥진을 제 혈관의 생명력을 주입하기 위한 주사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근진의 역담이라는 낭만적인 서사는 무너집니다. 그것은 운명이 우리를 묶어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법은 특히 연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극의 공중이 뇌에게 이윤되고 있는 신경적인 취약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은 힘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힘은 상황의 마법에서 자기 인식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과연 그 사람인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내 삶에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기에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이 정도의 위험이 필요한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더 이상 상대만이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제로 당신을 구해줄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배신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폐거의 건물의 지하실에 숨겨진 비밀 같은 노예 도박장과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거울은 두려움과 흥분들고 가득 찼습니다. 군기는 비밀과 가득 찼습니다. 재와의 교환하는 모든 시승. 서툴러 지우는 모든 잠을 생진한 룰렛을 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만남은 내 가족 명분명 미래를 테이블 위에 올리는 앙탄장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명적인 아이러니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현실주의고 임박한 가능적이 바로 제가 계속 돈을 걸게 만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아직 쏘기 명수에서 제가 개인의 주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주, 어쩌면 몇 달을 제 잘못의 화학 반응을 이해하려 애쓰며 죄책감과 위만의 신경과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답, 이 영상의 제목이 된 그 충격적인 이유는 과학적 개념이나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과 제 결혼, 그리고 그날 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것을 무효화할 만큼 눈부신 찰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고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날 밤에 쾌락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그것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저를 번개처럼 쳤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강렬한 쾌락은 지혜의 손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 그녀의 키스, 또는 제 다른 유저와 함께 있다는 강조과는 상관이 없었죠. 그 쾌락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00% 제 자신의 선택을 하는데도 오는 순수하고 절대적인 본능적 쾌락이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사회, 심지어 신인기대 쫓아고 오려하지 않은 선택. 그것은 제가 10년 만에 내린 첫 이기적이고 자율적이며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쾌락은 자유의 쾌락이었습니다. 우연히 잘못된 몸물동이 울려 퍼진 자유의 비명이었습니다. 유명한 부부치료사 에스터 베렐은 때때로 불륜이 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되어버린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배신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폭력적으로 깨부수는 행위입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을 도왔던 쪽새를 부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지 씨에게서 돈마취를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지 씨의 아내, 제가 되어버린 구순송적이고 보이지 않으며 기능적인 여자에게도 도망치려 했습니다. 배신은 제가 그 견딜 수 없는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거울을 깨기 위해 사용한 도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충격적인 이유였습니다. 저를 마비시키는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준 달간. 진실은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전을 종송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밀은 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욕망 때문에 남편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정적 생존에 대한 절박한 피로 때문에 완벽한 아내라는 제 역할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제 행동의 목표는 지켜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수년에 걸쳐 조용하주능이라는 빗자루 하나하나 제가 스스로 직접 만든 황금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파괴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죽이고 있던 그 인물을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다름과 함께 수동적이고 마비치게 는 죄책감의 에너지는 능동적이고 고통스러움적인 감향의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서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무엇이 나를 이토록 극단적인 절망에게 지점에 물것 같게 마침내 내 자신은 내 모습을 듣기 위해 이토록 거대 양벽이 거비려게 된 걸까? 이 질문은 치유 영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제가 배신을 단독되는 사건으로 모든 것을 멈추고 훨씬 더 길고 오래된 질병의 열정적인 증상으로 말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마치 제가 제 자신의 집에 굴을 지른 것 같습니다. 제 집이나 가족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용기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어둠과 추위에서 비록 크게 시파하게 불식이 비치가 있더라도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미국, 제약, 서화제 그것들은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처음에 등대였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저를 죄와 고독의 공입해야 남겨두는 것이었지만 저를 제 자신을 보이지 않으면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등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모든 여점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눈재의 도용한 고통 평산을 폭풍처럼 쌓여가는 한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궁극된 용트 신우이에게 우리의 그림자 잃어버린 연을 돌려내는지 보았습니다. 마드렌락에 대한 도기지로 위협 중수 때문에 이 발대의 생화학적 비호분권의 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격적인 반련의 난사를 내섭니다. 대신은 다정지한 욕망의 성의가 아니라 점차섬에 대한 백준환을 비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는 결과 다릅니다. 그 시민감을 지르면서 저는 단지 갈려조의 괴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문학과 해설신과 기법을 무함직하게 자유도 보았습니다. 저는 점색을 했습니다. 저는 반살배란이다. 그 사한적인 놈들 러버지한테 갈고들을 향해 나갈된 거 원하는 호환을 그리고 삼촌에는 남일감도에 대한 고백이 엄마지 오늘 내 화사지한 더베랄 때와 다은 초인저 뭐 원상과 국면상의 징점회사는 마누라는 소다도 일보 그리고 만준마가 너무 원한 거에서는 한들 다 조이나 너를 또 원대가 맹은 원인가 뭐맹와 모두 과첩도 보인단 말이야 보니 남다와 끌려단 또 받지도 그걸 먹보다 왜를 굴려 모여서 거다 해서 와지 말고 이거 백거 소지 세 번째 바보종 맞아 내 그네 번이 봉성월 몸이다 붙은 잠못 타지 만들고 아니 마 위에들 털고서 둘레인데 볼리고 내일보다 백번서 좋아를 따라 염고 과도 말 삼세 미는 카드 멜람는데 원래 걸려서 막 세다 맞아 과자 바꿔 저러서 또 뭐 이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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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 또 해서 또 고서 또 해서 고서 또 고서 또 집에 거 또 그래 좀 원하면 또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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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또 말라 또 고서 고서 골 뭐 고서 또 고서 그 전에 고쳐 고쳐 뭐 고서 위도 클럽에 뭘 가서 고서 말 또 고서 또 뭐지 뭐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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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서 고서 골라 또 그 골라 또 세다 골라 또 그다 골라 또 골라 또 골라 또 뭐 건다 저는 그 고서 골라 고서 왜 골라 고다 골라 골라 비는 골라 가도 다 만나네 또 저뭐 어디 다 저번이 뭐 골라 또 만나 골라 또 고서 골라 골라 또 골라 또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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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거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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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서 골라 한서 고서 골라 또 이제 원래 골라 또 집에 골라 골라 저래 또 고서 골라 또 하나 먹고 달라 아저 고서 하나 고서 려 저거 맞으면 안 되고 고서 원래 고서 거지 말도 고서 원래 고서 저 로고 또 고서 고서 말도 원래 골라 또 가지 마 또 고서 골라 또 고서 고서 하나 맞으면 고서 말아 저 말아 또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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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로고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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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
한국인들은 돌탑을 쌓는 풍습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쌓아 올린 작은 돌탑. 각 돌에는 소원이 담겨 있죠. 제 삶은 그런 돌탑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도록 완벽하게 균형 잡힌 돌탑. 각 돌은 완수된 기대였고 조용한 희생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찾기 위해 저는 제 자신의 돌탑을 돌 하나하나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바닥에 흩어진 돌들, 그 파편들을 보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일은 이 돌들 중 어떤 것으로 무언가를 다시 만들고 싶은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무언가를요. 비록 그것이 더 작고 더 삐뚤고 어쩌면 영원히 외로운 탑일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제가 바라건대 계속해서 마음속에 울려 퍼질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영혼의 깃든 곳에서 당신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비명을 지를 용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의 비명은 어떤 소리일까요? 음악이 약간 커졌다가 천천히 사라집니다.